너네 준건이가 이상해요. 저도 진중권 좀 잘 알거든요. 근데 진중권이 지금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너무 이상해요.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아니 진중권이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건 뭐 한동훈이한테 뭐 목숨 걸고 뭐 손발 다 내 걷어붙이고 정말 속된 말로 그냥 완전히 홀딱 벗고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의당에서 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구당 부활이에요. 지구당을 갖게 해달라. 이게 그래야지 정의당의 조직을 갖고 정의당이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이제 후원 들어온 거 있으면 쫙 이제 뿌리면서 자기네들의 이제 힘을 이제 말하자면 자신들의 그 권력을 그 성을 공고화하고 조직 아닙니까? 민노총 뭐 정의당 저 조직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노총의 최대의 정말 소원이 요구가 지구당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민노총의 이제 미션이라든가 민노총의 이 정의당의 민원을 받고서 중건이가 뛰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와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정의당원입니다. 진중권이. 그래서 뭐 류호정이니 또뭐 심상정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500씩 딱딱 쏘아주고요. 정의당에다가 뭐 특별 당비도 내고 저는 진중권한테 커피 한 잔 얻어본 적이 없어요. 전 많이 샀죠 뭐. 같이 방송할 때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은 뭐 제가 그런 거 돈 내는 거 다 후배들이니까 내는 거 좋아하고 이랬는데 한 번도 안 냈어요. 이것만 안 낸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안 샀다고요. 그런데 진중권이 또 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 정말 낡은 티셔츠에다가 낡은 운동화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머님이 그때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라서 어머님 요양원에도 보내고 또 이제 독일에 있는 와이프하고 아들 생활비도 보내고 굉장히 쪼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중권 페북 여러분 보시면은 뭐 이상한 거 이제 물론 이 한동훈 편드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지만 진중권 페북을 저 보지도 않지만 오늘 이제 일부러 이제 이 여러분한테 이제 방송을 하려고 이제 쫙 봤는데 정식당 여기에서 밥 먹은 거 막 음식을 막 다 찍어가지고 또 이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정식당이란 데는 보통 여러분 와인 마시고 막 이러면 인당 아주 싸게 먹어야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와인 마시고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와인 마시면 50만 원도 얼마든지 가는데요. 저도 옛날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갈 일이 없죠, 제가. 왜냐면 제 돈 주고 그렇게 비싼 네, 와인도 제가 마실 일도 없고. 근데 그거를 딱 올려가지고 막 그런 데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중권이 어제의 진중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소속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온갖 방송을 이제 뛰면서 돈을 긁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방송을 할 때도 저나 안영환보다 진중권이가 돈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알고 있었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돈 갖고 뭐 이럴 사람들이 아니고 바보죠. 네. 그리고 지금도 방송에서 또는 단발로 출연하는 거 뭐 유튜브 돈 따박따박 받고 거의 돈을 긁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뒤를 봐줘서 돈을 긁는가 뭐 이거를 떠나가지고 왜 정의당의 진중권이 남의 당인 국민의힘의 전대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거품을 불고 더구나 지금 그 좋아하는 유럽의 스페인에 갔는데도 막 SNS를 죽기 살기로 막 그 맞춤법도 틀린 거. 왜냐면 맞춤법 틀린 건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옷자나 탈자 같은 거 이제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너무 바쁜 날은 뭐 2시간이나 3시간 있다가 이제 뭐 체크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진중권이 뭐 이렇게 바쁘겠어요. 지금 스페인에 있는데 막 이제 옷자 이런 것도 많은 게 네, 그 나오는 거죠. 네. 역시 이제 그
우리 인호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거를 아시네요. 이게 최재형이 아니라 최재영이라고 저도 이런 이야기 이제 들었습니다만. 자, 여러분. 진중권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참전을 할까요? 정의당의 민원인 지구당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진중권이 원희룡을 고소하겠다 뭐 난리를 치고 뭐 원희룡 네가 막 그냥 막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쭉 내리깔으면서 이젠 또 이철규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치권에서 보면 이렇게 지령 내지는 원희룡 얘는 지금 고소하고 이래봤자 소용없고 이철규를 공격해줘. 아마 이런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이제 의사를.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원희룡하고 뭐 1대1로 정말 요새 하는 말로 뭐 맞다이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나더니 원희룡은 뭐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서 이철규로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진중권의 SNS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건 진중권의 한 말이네요.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에 나와서 한 게, 이제 원희룡한테 그 난리를 치더니 이철규 당신한테 내가 경고하는데 들어올 거면 맞짱으로 들어와 상대해 줄 거니까. 아니, 이철규 의원이 자기 친구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진중권이가 지금 59 아니면 60일 거예요. 근데 이철규 의원은 훨씬 연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신 들어올 거면 맞짱으로 들어와 이렇게 반말을, 더구나 방송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끝내주는 거죠. 이거는 위아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에요. 예의 없는 사람, 매너 없는 사람. 이 매너가 없다, 예의가 없다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결여된 겁니다. 근데 진중권이 SNS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직접 문자를 봤다. 여러분, 이 직접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접 못 봤어요. 전 어느 기자가 이렇게 뭐 토스해 준 거,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고 뭐 문자를 보냈는데, 네, 한동훈이 씹었대요. 뭐 답을 안 했대요. 이런 식의 말은 들었지.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보낸 문자를 제 눈으로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진중권은 내가 직접 문자를 봤다. 이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딱 치고 나간 겁니다. 누구 폰에서 보셨음? 직접 보셨다는데 도대체 누구 폰에서 보셨냐고요. 그렇죠. 두 가지죠. 직접 봤다고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의 폰에서 봤을 때 내가 직접 문자 봤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진중권이 김건희 여사 폰에서 봤겠습니까? 답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또 진중권이가 스페인에 가 있는데도 이렇게 올리는 이제 글입니다. 이 SNS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하나 이제 보셔야 됩니다. 보실만 합니다. 진중권이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발을 뺐고, 뭘 발을 빼요? 대통령실에서 하도 시끄러우니까 전대의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랬어요. 자, 김규환 실장에게 문자 내용을 왜곡해 흘린 것은 이철규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김규환 실장이라고 따박따박 직위를 붙여주면서 이철규 의원한테는 그냥 이철규라고 하네요. 네, 김규환 실장은 네,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반면 이철규와는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철규 쪽에서 장난을 친 것이 확실합니다. 웬 뇌피셜? 애초에 원희룡 출마시킨 것도 그쪽이었으니까. 이거는 정말 취재가 안 되고 요즘 취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또한 김규환 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자기 입으로 한 말입니다. 아니 무슨,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문제는 이철규의 노력의 배후에, 이거 비문이죠. 이철규 노력의 배후에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김건희 여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문자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또 한동훈이라고 또 한 위원장이라고 따박따박 이렇게 존중을 해줘요. 보낸 내밀한 사적 메시지였거든요. 뭡니까 이게?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이철규 쪽으로 넘어가, 어떤 식으로든, 아니 아까는 또 김건희 여사하고 이철규하고 막역하니까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이철규한테 갔을 거다 하는데, 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발을 뺍니다. 이 정말 1분도 안 돼갖고 30초 사이에 이철규 쪽으로 넘어가 원희룡 캠프에 전달된 것인데, 여기서 요점은 김 여사가 이철규에게 문자를 넘겨준 방식과 의도겠죠. 와,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걸립니다. 김 여사가 이철규에게 문자를 넘겨준 방식, 의도. 와,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되죠. 김 여사가 이철규와 한 몸일까요? 와, 이게 뭡니까? 이 저열한 표현. 아니면 김 여사를 이철규가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더 가관입니다. 저는 아직은 후자일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를 이철규가 이용하고 있다. 전자라면은 사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여사님, 이철규 같은 사람 믿지 마세요. 보셨죠? 저런 사람들입니다. 와, 정말 여러분, 이 정도면 해도 너무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 자, 진중권이 내가 직접 문자 봤다. 원희룡 누구 폰에서 봤냐? 뭐 이거는 진중권이 직접 문자를 봤다.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칠이 아무개 씨라는 야비한 씨라는 걸, 야비한 사람이라는 걸 진중권이 실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이 들리는 말에는 한동훈 캠프에서 엄청 깨졌다. 한동훈 캠프에서 뭐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우리 우보천리님께서 진중권 유튜브 찾아보니 한국 제일 퐁퐁남이더군요. 그 와중에 와이프는 일본인. 아, 불쌍해. 뭐 불쌍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퐁퐁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설거지 해주는 퐁퐁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 위해서 그냥 뭐 돈 보내고 뭐 다 해주는 뭐 이런 걸 퐁퐁남이라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집에 와서 설거지까지 해주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일본 와이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렇게 이제 독일에서 있는데, 저한테 이제 진중권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살겠냐. 그때 이제 대학 교수였으니까. 그랬더니 애가 이제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본어하고 독일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독일 아니면 일본에서 살아야 될 거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 아들 군대 안 보낼 거 아니냐. 지금 벌써 뭐 이 대학도 가고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 진중권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진중권이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이 뭐 대변인도 뭐 이런 대변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종혁이가 뭐 대변인인가요? 아니면 또 누가 대변인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진중권한테 이 자리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진중권의 역할, 한동훈의 대변인인 거죠. 근데 당도 다른데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온몸을 던져가지고, 전 진중권이 이렇게 온몸 던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자, 진중권이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고, 진중권이가 이렇게 SNS를 자꾸 올리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진중권이는 점점 더 진실을,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이제 쏟아 넣는 거죠. 자, 하루에 한 3번만 SNS를 우리 진중권 선수가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너네 진중권이가 너무 달라졌다. 이 말은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앞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여대카는 원희룡 후보를 지지합니다. 원희룡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또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원망하고 뭐 등에 칼 꽂고 이런 후보들이 꽤 있었죠. 그러나 원희룡은 끝까지 개항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무리하는 데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지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거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준 윤석열 대통령의 보답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은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같습니다. 자, 원희룡 그 후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부부가 이 법카 부부가 이 법원에 이제 검찰에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 동반 출석하게 됐습니다. 부부는 같이 가야죠. 바늘 가는데 실 깨는 것처럼. 네. 그리고 이제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이 창을 하면은 이 김혜경이가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창부수 검찰 출석. 이게 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 바뀌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동훈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원희룡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판결이 빨리 나오도록, 되도록 빨리 나오도록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우리 보수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자, 9월 10일께쯤 이제 그 이재명의 이 선거법 재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서두르게 되면 6개월 안에 대법원까지 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재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9월 10일에 이제 1심 이 재판이 나오게 되면은 이 친명들 싹 안면 몰수할 겁니다. 한동훈이처럼요. 자, 그래서 저희 여대카는 당대표로 원희룡을 지지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김재원을 지지합니다. 인효한을 지지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김정식을 지지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원희룡, 김재원, 인효한, 김정식 이 4개. 그러니까 김재원, 인효한, 김정식. 그 다음에 이제 김민전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김민전 후보는 이미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민전이 지금 이제 한동훈 쪽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 객관적인 뭐 이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부정선거에 김민전 후보가 나름대로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김재원, 인효한, 김정식, 네, 김민전 이렇게 4명을 저는 확실하게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장동혁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막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장동혁은 지금 한동훈 쪽에서 어쨌든 이제 최고위원을 2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쪽에서 장동혁, 그 다음에 박정훈을 이제 이 말하자면은 이제 페어로 이제 쌍으로 이제 쓰라고 한 딸들이라든가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은경이는 뭡니까? 좌파들한테도 팽당하고 저 모질이 이제는 또 그렇게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던 한동훈과 이 한 딸들한테도 팽당하는 겁니다. 장동혁과 박정훈으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장동혁이가 당선될 가능성도 꽤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동혁이가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장동혁이가 들어오는 건 뭐냐? 우리가 대부에서도 여러분 그런 대사 기억하시죠?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장동혁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한동훈이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당대표에서 낙선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이가 절대로 당에서 나가서 저 이제 아메리카 유학 가겠어요. 가서 스터디 하겠어요. 뭐 이러지 않을 겁니다. 뭐 이거는 이준석이랑 똑같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자기는 우주로 간다고 하더니 그냥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그대로 미러링하는 거울처럼 비치는 우리들 보수의 적인 한동훈과 장동혁 가까이 둬야죠. 어디서 뭐 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엘리자베스 그 1세 여왕도 그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본 영화인데 연인 관계였던 시종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말하자면 반란하는데 가담을 한 거예요. 그 너무 참담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이 사랑을 나누고 그런 상대가 자기를 말하자면은 반란하고 시해하는데 이 일조를 했다는 게.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시종이 여왕의 말하자면 상대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 죽이라고 해요. 참수하라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래도 뭐 정이 들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실수를 내 눈앞에 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정치의 한 수인 거죠. 그래서 당대표 원희룡 갑시다. 최고위원 김재원 갑시다. 최고위원 인유한 갑시다. 청년 최고 김정식 갑시다.